기말고사에 대해서 예상적중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이 R인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이 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일단은 x제곱이라는 녀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조건 x제곱의 개수를 일단 찾아줍니다. 자, 이 녀석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2차만 나올 뿐다 아니라 한 3차도 나올 수 있고 4차도 나올 수 있죠. 그 녀석은 반드시 0이 돼서 우리가 2차만 남게끔 일단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문제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전개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보자라는 거다. 1번 x제곱의 개수만 찾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x제곱의 개수로서 a 빼기 3이 들어가고요. 이거 전개하게 되면 x제곱 개수는 1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x제곱 개수는 이놈과 이놈을 더한 놈이 x제곱 개수인데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 식을 그대로 적어주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얘를 그대로 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a는 절대 2가 되면 안 된다. 근데 a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a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 한 개가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근 자체는 사실상 x에다가 대입을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그대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이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대입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제곱해서 4가 되고요. 4를 곱하면 우리는 16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할 건데요.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을 하나씩 곱해주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6 해주시고 마이너스 2a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a 플러스 1은 그대로 셈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계산해주고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을 해줍시다. 일단은 이거 계산하면 10이 되고요. 1 더하면 11이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a로서 동류항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넘길 테니까 자연스럽게 a는 뭐다? 1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인데요. 지금 요놈과 요놈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쪽에 이렇게 왼쪽 좌변을 보시면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부 다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가로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만족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0이 아니라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마이너스 2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전개를 하고 이걸 넘겨가지고 새롭게 2차 방정식으로서 인수분해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에 0이니까 편하게 해석하면 되는 문제였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2를 갖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은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라는 근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완벽하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라고 깔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하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는 걸 기억해서 꼭 대입해서 식으로서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2 곱하기 1은 2고요. 그 다음에 3 나올 거면은 아마 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2개 곱하면 우리가 4라고 할 거고 2개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런데요,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요 녀석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1과 4 중에서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붙여주셔야 완벽하게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X자 하시고요. X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보자마자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내가 실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0 되게 하는 게 2분의 1이고요. 0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2차로 나와 있을 때 이런 거 모르잖아요. 2차로 나왔을 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B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조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두분 자체가 숫자 나와 있고 모르는 미수가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숫자가 나와 있으면 이걸 대입해주면 A하고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식에도 4분의 1이라는 숫자 대입하면 A, B 관련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에 관련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립을 해주시면 A하고 B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완성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문자가 없이 완벽하게 딱 맞출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걸 통해 X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개 근을 찾을 건데 마이너스 1 제외한 근이 M이고 두 개 근을 찾을 건데 4분의 1 근을 제외한 게 N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N과 M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을 진행하셔야 된다. 결국 뭐냐?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다면 숫자가 있든 문자가 있든 대입하면 성립한다.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셈을 대입을 해서 하게 되면 A 플러스 3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식을 하나 뽑고요. 밑에는 분수로 나와 있지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A는 0이다. 근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16, 16, 16, 16 곱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B와 플러스 B 보이시죠? 그래서 쌤은 10과 10을 빼는 방식으로 그대로 연립을 할게요. B 사라지고요. A에서 16A 빼면 마이너스 15A가 될 것이고 3에서 빼니까 플러스 15는 그대로 오면 0이다. 그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A가 1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A, B를 찾을 수 있겠다. 자, A, B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대입하겠습니다. A에다가 1을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를 넣고요. 이렇게 하나씩 다 넣으시면 됩니다. 3x 넣고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인수분해를 좀 하시겠습니다. 위쪽 식 같은 경우는 1하고 4에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밑에는 4하고 1이고 1이고 1인데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올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근 자체는 뭐가 나올까요? 4분의 1 하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놈에 대한 근은 이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제외한 4가 뭐가 된다? N값이 4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거 두 개 중에 이 녀석이 아무래도 N이겠죠? N이 마이너스 1이다. 두 개를 곱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중근을 갖는 것을 찾아라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판별식 자체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별식이 중근 조건은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중근 조건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뒤에 더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완벽
완벽하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꼭지점에 y좌표 있잖아요. y좌표. y좌표가 0이다라고 해주셔도 중근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로 생각한다면 중근이라는 얘기는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간에 중근 갖는 조건은 결국엔 꼭지점의 y좌표가 완벽하게 x축 위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로 풀면 좋겠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별식 방법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은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판별식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제곱식이 안 될 것 같아요. 쌤은요. 완전 제곱식은 인수분해하면 완벽하게 동일한 숫자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되죠. 그리고 3번도 보세요. 3번도 완전 제곱식 절대 안 되시는 거 보이죠? 얘는 인수분해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얘도 똑같은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마 하다 보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4번은 가능해요. 4 똑같고 1 똑같고 마 해줘야 마팔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보셔도 괜찮다. 자, 이번에는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자를 쓰면 좋겠지만 절대로 안 되는 구조다. 그러면 x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을 썼다. 자, 우리가 짝수분해 공식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짝수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근의 공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입니다. a는 1이 되겠죠? 이 a니까 2 곱하기 1이라서 2라고 하시고, 자, b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시고 풀마에 루트 해주시고, 자, b제곱하면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4ac.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합니다. ac를 곱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럼 뽑을 거 전혀 없죠? 이대로 매칭만 하시면 되겠죠. a가 요게 되고 b가 13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게 되면 우리는 8이다. 정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의 근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을 썼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쌤은 분수가 너무 싫어서 여기다가 4 곱하고 4를 곱할 건데, 여기다가 제일 왼쪽에 4를 곱하면 2가 남아서 분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4를 곱하면 분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a에다가 4를 곱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4a입니다. 자, 웬만하면 x제곱 계수가 양수인 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x제곱 되고요. 플러스 9x가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뭐 할까요? 근의 공식을 쓰셔야겠죠. 절대로 짝수가 안 되는 거 확인되셨죠? 자, 이 n이니까 2 하시고 마이너스 b 하시고 그 다음에 풀마 루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제곱 하시면은 9, 81인데요. 마이너스 4a시죠. 자, 얘랑 얘랑 곱해봤자 그냥 요 놈인데 여기다가 마사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a. 자, 루트 안에 정리를 할게요. 일단 16a가 있고요. 하게 되면은 6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매칭시키면 되죠. 얘가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69가 되겠네요. 그래서 16a 플러스 65가 69다? 그러면 65를 넘어가면 4가 되겠고, 그러면 a는 4분의
정답은 12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A, B가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즉 한마디로 이 식은요 A 플러스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대로 X자를 한 근 자체는요 A 플러스 B의 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여태껏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X자를 통해서 나오는 근 혹은 근의 공식 통해서 나온 근 그런 것들은 다 X값이다. 그런데 여기는 A 플러스 B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근은 A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그래서 치환 안 합니다. 그대로 이 상태로 X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이너스 3도 나올 거고 5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X가 아니라 A 플러스 B구나 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A 플러스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는 A 플러스 B에 대한 정보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이거라고 해도 되고 이거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A 빼기 B가 1이라는 걸 통해서 연립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연립이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두 개인데 뭐가 정답입니까? 그래서 선별하기 위해 A, B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두 개의 연립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 좋으면 한 번에 나오겠죠? 두 개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벌써부터 A가 음수가 나오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쌤은 바로 아니구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하게 되면 6이 되겠죠? A는 3이 되겠다. 자, 3 더하기 2를 했기 때문에 5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찍더라도 A, B가 양수인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번 문제는 근이 없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판별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판별식은요 루트 안에 있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 이 놈이 판별식이에요. 자, 앞에가 풀마가 있습니다. 근을 구할 때 마이너스 2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의 공식을 쓰겠죠. 근데요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요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x 즉 근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어떨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 혹은 중분을 갖습니다 라는 조건을 하시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을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근의 공식 쓸 때 루트 안에가 음수면 말이 안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 하시면 되겠죠. 물론 x자가 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진 않네요. 그러면 결국에 쌤은 그냥 판별식 진행할게요. 아니면 근의 공식 할게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짝수 근의 공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이죠. 불마 루트. 자, b'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니까 말 10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다 라고 하실 수 있겠다. 자, 이유 보겠습니다. 근의 공식 쓸게요. 뭐 밑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근의 공식 쓰는 과정에 루트 안에만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곱하게 되면 25가 되겠고 1과 9를 곱하고 마이너스가 9, 4, 30
삼식이요. 벌써부터 음수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근이 없겠죠? 4번, 5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가볼까요? 자, 7층에 49에다가 15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5, 4, 20 70이죠? 역시나 음수 나오네요. 얘도 근을 갖지 않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나와 있고요. 뭘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즉 판별식 자체가 0이 된다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 여러분들이 어차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x제곱 앞에 1이라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맞죠? 쌤은요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1에 몇 배 하냐면 2배 합니다. 2배 하는 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1에다가 2배 하면 2잖아요. x 앞에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x-5의 완전 제곱식 하시고 분명히 5를 제곱한 25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앞에 곱해진 게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이너스 20으로 나갔지만 뒤쪽에 있는 a 빼기 5라는 것도 고려하자. 그게 0이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중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그냥 끝내면 중근이죠. 여기에 만약에 뭐 1을 더하면 이게 중근입니까? 아니죠. 뒤에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뭡니까? 2차 함수로서의 꼭지점에 y 좌표잖아요. 아까 쌤이 말했죠? 걸쳐 있는 거,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이고 플러스 a인데요. 그게 0이 돼야지 완벽하게 이것만 살아있게 되니 중근을 갖겠죠. 그래서 a는 몇이다? 30이라고 마무리 지으신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fx가 0이라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진행을 했을 때 두근을 더했을 때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이거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봐봐요. 솔직히 말하면 fx가 0이다라는 걸 만족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값이냐면 x 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궁금한 게 뭐야? 4x-9로 바꿔버렸을 때 이제 두근의 합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잘 봐요. 여기 x 똑같거든요. 자,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무관한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잖아, 맞지? 그대로 이거잖아요.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개씩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몇이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식과 식을 더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 x와 여기 x는 전혀 다른 x겠죠. 근이기 때문에 1번 근, 2번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 4로 묶어서 x1 더하기 x2라는 놈이 되겠고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넘기게 되면은 4에 x1 플러스 x2가 되겠고 이 24인데요. 4, 6에 24. 그럼 뭔가 나왔죠? 뭔가 나왔죠? 자, 여기서 말하는 두근은 이 x값이죠. 즉 x1과 x2를 더한 이것이 두근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이라는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인데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셈은 하나 x, 하나는 x 플러스 1로 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x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제가 들어가니까 아마 정답이 두 개 나오더라도 제대로 선별해주고 시작하자. 자, 두 자연수를 제곱을 먼저 하고 합해주자. 순서가 그래요.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하고요. 이거를 합했더니 뭐가 됐다? 421이 되었다.
그럼 전개하셔야지. 자, x제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전개하게 되면 2배의 x제곱. 그리고 이어서 2x 나올 거고 플러스 1일 거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21은 0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2x제곱에 이 x에다가 마이너스 420은 0인데요. 2로 약분하면 x제곱에 x에다가 210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인수분 하는 거 되게 많죠. 쌤은 이렇게 두 개 먼저 적어주고 적절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 되게 만들게요. 아 글쎄 3 줄게요. 3 주면은 우리가 뭐 30이고 7이 되겠죠? 어휴 말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조합해서 좀 섞을게요. 3 줬으니까 이번에 5를 줄게요. 5 말고 2 줄까요? 2 줄게요. 2 주면 14죠? 얘는 2로 나누면 15죠. 완벽하게 1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마이너스 여기 붙여야겠죠? 그럼 x는 14가 나오고 마이너스 15가 나오는데 x가 자연수로 하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x 값은 14가 되겠네요. 그럼 두 자연수니까 하나는 14, 하나는 15였던 두 자연수다라는 걸로 알게 되었고 두 개 더하니까 정답은 29라는 5번이 정답이 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은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 식이 뭐에 관련된 식이냐면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자 보시면 지면에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 뜻은 뭡니까? 높이가 0이죠. 지면이니까.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얘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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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등식으로 쓰면 되는 문제.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이거 T군요. 자 마이너스 5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가 되겠고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러면 5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은 5초와 마이너스 1초인데요. 절대 시간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몇 초 정도 되면 딱 지면에 떨어진다. 5초 후에는 지면에 떨어진다. 그냥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아마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자, 닮은비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각의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직각일 때 이런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직각이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를 배웠잖아. 제곱과 더해서 루트 씌우면 요 길이게 된다. 자 분명히 이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D가 좀 더 길이가 짧구나 그림과 같이 짧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BD, EF 넓이. 자, BD, EF 요 넓이가 54였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다. 근데 색칠된 넓이가 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겠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런 문제는요 뭐가 중요하냐 미지수를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 이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미지수를 사용할 거예요. 쌤은 여기를 x라고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도 x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x라고 뒀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나오진 않아요. 맞죠? 연결이 뭐 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쌤은 이런 데도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닮은비를 할 거잖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쌤은 이제 바로 눈치를 챘지만 여기가 아마 15 빼기 x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한번 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닮은비를 좀 이용합시다. 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 삼각형
여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작은 삼각형 여기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쌤은 네모라고 할게요. 좀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15 빼기 네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역시나 작은 거가 네모가 되겠고요. 큰 거는 몇이 됩니까? 역시나 15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비율을 보세요. 오른쪽 15 똑같죠? 그럼 네모가 몇이다? x가 됐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15-x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면적에 대해서 가로인 x를 이용해서 세로도 유추가 가능한 이런 닮은비 문제가 100%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x를 찾으면 되겠네요. 맞죠? x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54죠. 그래서 x와 15 빼기 x를 곱했더니 54가 됐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 자, 15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은 54가 되고, 이걸 넘겨주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15, x에 플러스 54는 0이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얘는 몇이죠? 2로 되나? 15죠. 15니까 2로 될 것 같은데 27 정도. 아, 너무 크다. 그럼 6다. 6, 8에 6, 9, 54, 6, 9, 54. 오케이, 마마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6 아니면 9가 되는데, 여기가 6이 돼버리는 순간 6이 되면은 결국 얘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6하고 9는 크기로 아주 완벽하니까 여기가 6이었구나, 여기가 9였구나.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는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15에서 6을 뺀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쌤이 했죠? 여기 똑같아요, 길이가. 자, 그럼 볼게요. 99, 81이 되는데요. 삼각형이랑 절반 쪽에 요게 최종 넓이 2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쉽게 문제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낚일 수 있습니다. 이게 꽃밭이 있고요. 꽃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넓이를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양을 좀 볼게요.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x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자, 가로 길이가 x였는데요. 2m 늘렸죠. 그리고 세로가 x였는데 3m 줄였죠. 자, 그랬을 때 꽃밭의 넓이가 50이 됐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 길이는 x에서 3을 뺀 길이고, 요 가로 길이는 x에서 2를 더한 전체 길이가 되니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 준 거 자체가 넓이로서 50이 됐구나 라는 걸 통해 x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동일한 이제 부호를 갖고 있고 x라면 요 두 숫자가 5 차이 납니다. 5 차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두 개의 숫자로 곱하기를 할 건데 5 차이 나는 숫자 찾는 것도 괜찮다. 5 곱하기 10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크죠? 그래서 아, 얘가 10이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x는 몇이다? 8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 꽃밭의 한 변의 길이 x값을 물어봤으니 아, 8이었군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정리하셔서 x자로 인수분해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요 결국에는 그냥 y값이랑 동일한 거죠. 자, 근데 fx가 이거라고 하니 f1이 0이라는 얘기는 이 x 자리에 요 1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가 0이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다가 1을 넣어준 결과가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a, b는 0이다. a, b에 대한 식 나왔죠? 하나 더 2를 넣었더니 5가 되었다. 그러면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4, 2, 8에다가 2a 플러스 b가 5다. 그러면 보시면은 b가 똑같기 때문에 뺄게요. 마이 마오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르면 1이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0이 되겠다. 그러면 fx 완성돼야 안 돼요? 되겠죠? 2x제곱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2를 넣어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8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불가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번 문제는요, 평행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는 x라는 자리를 찾으세요. 이 자리를 찾아서 x 빼기 3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묶어주시고 x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3을 제곱한 걸로 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지난다니까 xa를 넣어주시고 yp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래서 4가 되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4. 정답은 2번이 된다 할 수 있겠다.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 해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축 평행이동하는 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어주시고 y축 평행이동하는 건 그만큼으로 뒤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3을 붙이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y축 평행이동만 좀 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위로 블록이냐 라는 건 x제곱의 배수가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냐, 음수 맞죠? 그 다음에 이어 보겠습니다. 자,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질문하는 거죠.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뭐냐면 자, 1,-3이라는 꼭지점의 좌표 중에 요 1을 질문하는 겁니다. x는 1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틀렸고 꼭지점 좌표는 1,-3 완벽하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폭이 똑같냐?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동일한 폭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는 x제곱의 자,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됩니다. 자, 쌤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숫자가 같다. 숫자가 같으면 됩니다. 자, 4분의 1 숫자와 4분의 1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폭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 삼아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범위에 따라서 x값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는데요. 분명히 꼭지점의 x좌표는 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질문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x값이 증가할 때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y값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자, 20번은 난이도가 상당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2차 함수 그래프가요, 미지수가 전부 다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게 해주라. 꼭지점의 좌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아래로 블록으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가 되면 이 꼬다리 부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건 다 위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여기 지나가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여기만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꼬다리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데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 알겠죠? 하지만 여기 부분을 지나게 되면 적어도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까지는 올라오긴 해야 되죠. 그래서 쌤은 꼭지점을 여기라고 대충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블록인데요. 중요한 거는 1, 4분면만 지나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지나지면 않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안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모양이죠, 모양. 자, 모양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도 위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할 수 있냐면 y축과의 교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범위를 만들어 주신다면 바로 정답이 나오죠. 자,
좌표인데요. 이 녀석은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가 x좌표, 이게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q라는 사실, 이거는 꼭지점의 y좌표로서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축과의 교점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워낙 대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p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a가 이미 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q도 음수가 돼야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q라는 것도 결국에는 음수였구나. 그래서 a, p, q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싹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이거 그려야 됩니다. 자, 똑같이 갑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p가 그대로 음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음수네. 이거는 위로 블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는 aq라는 거와 y좌표는 이거를 분배한 뒷골목에 있는 녀석 a 빼기 p가 되겠네요. 자, aq는요 양수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구나. 그 다음에 a 빼기 p인데요, a가 음수죠. 그 다음에 p가 뭡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결국 뭐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뒤쪽에 영향을 끼치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에 있다는 개념이냐?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오케이, 꼭지점은 4사분면에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것만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는지 봅시다. 아, 여기 끝났네요 여러분. 꼭지점으로 남았네. 꼭지점은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다. 정답은 4번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양과 꼭지점과 y축의 교점을 통해서 우리가 부등호계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나눠 주시고 얘네들이 어떤 부호를 갖고 있는지 요것만 생각하신다면 너무 쉽죠.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이번 문제는 꼭지점 좌표가 그 다음에 4사분면에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완전 제곱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0,2가 때문에 0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이건 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사분면은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이너스 1,0이 꼭지점 좌표입니다. 또 0이 있죠? 그래서 얘는 축 위에 있는 거죠. 자, 3번은 만드셔야 됩니다. x제곱 앞에 마이너스로 묶어주신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을 2배 합니다.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2를 나누시면 플러스 1이죠. 완전 제곱식 하시고 제곱한 마이너스가 바깥에 나갑니다. 어떻게? 곱해서 나가면 플러스 1로 나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사분면은 택도 없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자, 4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건 1이니까 편하게 2배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2로 나눴고, 자, 마이너스 4로 나갈 겁니다. 뒤에 마이너스 3도 있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럼 2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사분면에 있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꼭 속도감 있게 풀었으면 좋겠다. 함수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발문비를 이용하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고 할 게 참 많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는요 웬만해선 꼭지점의 좌표도 우리가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고요.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마이너스 2를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완전 제곱식 하시고, 자,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한 놈이 바깥으로 곱해서 나가면 플러스 9로 나가는데 K가 있죠? 계산 안 됩니다. K 플러스 9라고 한다. 자, 그러면 뭘 할 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3, k 플러스 9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 더 y축과의 교점도 알아내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알아낼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다 저렇다 하시고, 자 보시면은 블라블라블라 외웠는데 이게 좀 포인트지 않을까? 보시면 AC라는 요 길이, 그 다음에 CB죠. CB. 요 CB라는 길이에 대한 비율이 1대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꼭지점에서 쭉 내리세요. 닮은 비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삼각형 하나와 작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라는 좌표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3, k 플러스 9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좀 많아요. 요 비율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큰 거와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한 비율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은 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1이고요. 요게 2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쌤이 예를 들어서 요게 요 길이 같은 걸로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 길이랑 그 다음에 뭐 요 길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로 하고 싶다면 요 길이는 이렇게 삼각형에 대한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 대한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건 몇 대 몇이라고 하느냐? 1하고 2를 더한 3대, 그 다음에 이쪽은 2에 해당이 되죠? 3대 2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2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알아낸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3이라는 숫자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대2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몇일까? 6이니까 0에서니까 이 좌표는 마이너스 6,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지나는 점을 알게 된 거네? 맞죠? 지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0이 된다를 통해 k값 찾자.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k가 0입니다. 그래서 k는 몇이다? 72라는 최종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나는 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수들이 나와 있는 요 항목, 이거 지금 판별식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할게요. 일단 아래로 블록이라서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예요. 이거 음수니까 틀렸죠? 자, a가 양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꼭지점의 y축과의 교점이죠.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니까 틀렸습니다. 근데 내가 쌤한테 이제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축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축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고요.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a하고 b가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쌤은 같다라고 외웠다. 축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a하고 b의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지의 a 부호는 양수기 때문에 같아야 돼서 b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이 없으니까 x축과 만나는 근이 없다. 근데 이미 근이 몇 개야? 2개가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5번이 되는데요. 왜 맞느냐? 자, 보시면 x에다가 어떤 숫자 넣었을 때 y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뭔가 느낌이 이 자체를 식을 만들려면은 대체 무엇을 대입해야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죠. 그럼 이 밑줄은 건 뭐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y 값이었구나. 그게 음수냐? 질문하는 건데
그래프 보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y 값은 뭡니까? 음수죠, 음수.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래서 음수다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함수 값으로 식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보기에서 뭘 넣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역스테이터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냥 들 건 아니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배하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9가 되겠죠. 이제 좀 빠르게 해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a, b,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 기울기는 지나는 두 점만 알면 됩니다. 또 y절편을 알면 쉽다. 자, L이라는 놈의 y절편은 C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2차 함수에서 y축과에 만나는 교점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뭡니까? 5겠죠. 오케이. 그러면 y절편이 5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넓이를 2등분했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완벽하게 동일한 길이다. 근데 2차 함수는요, 아시겠지만 동일한 위치에서 반만 쪼개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꼭지점의 좌표랑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에 이건 꼭지점의 x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2죠. 그래서 얘는 2,0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y절편이 지금 0,5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2,0. x절편과 y절편을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까 게임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울기 모르니까 ax 두시고 5라고 두면 x절편은 2,0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a값 찾아주시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어주신다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반드시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2차 함수의 딱 중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5번은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하는 문제다. 자, 저렇게 놓고 2차 함수, 자, 즉 세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식을 써라. 자, 세점 중에서 이런 거 0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요거 x가 0일 때 오란 얘기는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다 오란 얘기야. x 다 0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앞쪽에 있는 거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찾아도 괜찮지만 우리는 그냥 직접 대입해서 찾아주는, 연립해서 찾아줄게요. 자, 보시면은 요거 대입해 볼게요. 자, y가 0이고요. x에 마이너스 넣을게요. 식 하나 나왔고, 자, y가 6 넣고요. x에 1 넣을게요. 이렇게 되겠고,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6이 되고요. 2a가 되고요. 12 되는 상황이다.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는 2a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b를 넘기면 b가 되겠고, 오른쪽은 마이와 3이니까 3이 돼서 결국 x제곱 개수는 마이, x개수는 3으로 설정해 주신다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정중 3학년 2025년 기말 예상적중 문제 풀이를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워낙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그나마 쌤이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 대략적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적중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쌤이 설명했던 그 방식들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문제가 없을